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최영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박한 이혼 사유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대체 뭐가 신박한 이혼 사유일까요? 저는 늘상 이혼 사건을 많이 보니까 이게 신박하다 아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잘 못하시는데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이야기에 충격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했었던 사건들에 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신박했던 이혼 사유는 무엇인가요?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내 남편이 게이였다. 예, 그 사건이 조금 신박했어요. 근데 제가 했었던 케이스 중에서는 이제 양성애자인 경우도 있었어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양성애자였다. 상대방이 이제 요구했었던 많은 것들이 양성애자니까 이걸 요구했었구나를 나중에 깨닫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양성애자는 어떤 혼인관계 유지할 수 있잖아요. 내 남편 여자는 안 좋아하고 남자한테만 관심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이게 부정행위에 이르든 한마디로 다른 남자친구가 있든 없든 간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가 좀 어렵죠. 나를 이성적으로 보지를 않는데 어떻게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보통 결혼까지를 갔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몰랐거나 아니면 이거를 정말 열심히 철저하게 숨기고 나는 굉장히 평범한 척 하고 살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잡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너 게이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증명을 해내는데 그 증명하는 과정이 신박했어요. 내 남편은 유독 여자친구는 없고 남자친구만 많아요. 남편의 남자친구들은 내 남편과 같이 굉장히 스타일링에 자신이 있고 깔끔하고 날씬하고 예쁘장하고 그런 좀 보통의 남자들이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외적으로 잘 가꾸는 그런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늘상 남자친구들이랑만 놀아요. 그리고 그중에 누구 한 명이 굉장히 특정이 되는 것 같아. 절친이다 베프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저 둘이 연인이다라는 생각은 못 하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연히 두 사람이 주고받는 카카오톡 대화를 보게 된 거예요. 배우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 남편이 어떤 여자랑 카톡을 주고받는다 그러면서 슥슥 웃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 내용이 뭔지 너무 궁금해요. 내 남편이 남자친구랑 카톡을 주고받는다. 근데 너무 좋아하고 있고 웃고 있다. 그러면 웃긴 영상 서로 주고받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이거를 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자기야라고 부르고 있고 그거야 남편이 원래 이렇게 부르나? 아니면 저 친구가 저렇게 부르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에 내용들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연인만 쓸 수 있을 내용들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오해하고 있을 거야. 여기서부터 일단 첫 단계 시작을 합니다. 내가 잘못하는 거야. 내가 오버하는 거야. 아니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쭉쭉쭉쭉 가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말투가 이상해. 내 남편의 말투도 이상하고 저쪽의 말투도 이상해. 그럼 그때부터 이제 좀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라고 하다가 이제 보니까 내 남편이 게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서 다시 내 남편을 보니까 내 남편은 너무 외모에 대해서 깔끔하고 여성향도 조금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TV에서 이제 보시는 이제 유명한 분들이랑 뭔가 말투도 비슷한 것 같고 한 거죠. 그전에는 내 남편이 너무 나에게 내 이야기에 공감도 잘해주고 소울메이트를 만난 것 같고 해서 너무 좋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내 남편의 어떤 특성이었구나. 내 남편이 남자를 좋아하고 사실은 게이였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됐었던 거죠. 어떤 친구들이 있었나요? 우리는 옴무는 싫어하잖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옴무를 싫어하잖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향수 이야기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막 이렇게 취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옴무는 싫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증거지 처음에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특징 중에 하나래요. 연인들이 데이트 갈 만한 장소를 같이 가요. 둘이서 가서 사진을 그렇게 찍어요. 남자들끼리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는다고 이게 이상해 보이나요, 여러분?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의뢰인도 장기간 이제 고뇌와 이제 본인이 오해하는 거 아닌가, 내가 오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그 둘이 친한 건 알았지만 오랫동안 부정행위까지는 이제 의심하지 못했고 게이라는 걸 인정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직접적인 증거들, 성관계에 관한 증거들이 사실은 발견이 됨으로써 그제서야 이제 과거에 이런 이야기 했었던 것들 인정하게 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나요? 이혼하셨죠. 이혼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상대방이 부인할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상대방은 사실 본인의 성적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을 한 거였었으니까 좀 미안해했어요. 사실은 이거 커밍아웃을 하는 게 저는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걸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마음도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압박이 있거나 하면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근데 그 대상은 완전히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시면 안 되죠. 혼자 사세요. 그런 케이스 있어요. 배우자가 실종돼서 이혼한 케이스 있었나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본국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내가 외국인이랑 결혼을 했는데 이제 몇 년째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본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도 있는 것 같고 혹은 결혼을 한 것 같고 이런 케이스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실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혼 소송으로 이혼을 하긴 하지만 상대방에게 어떤 이혼 청구를 하고 그게 뭐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혹은 뭐 어디 있는지도 아는데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소장이. 그런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소장을 받지 않아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도 받은 걸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절차를 통해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툴 때보다 이혼 소송이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언제 이제 문제가 생기느냐? 재혼할 대상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이제 와이프 혹은 남편은 10년 전에 별거 들어가서 이혼은 안 해주고 있고 뭐 그런 상태인데 뭐 우연히 좋은 사람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랑 결혼을 다시 하고 싶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분상 관계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고 결혼식을 올려도 사실혼밖에 안 되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면은 중혼이 되어서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전혼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게 오히려 간명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가 잘 안 돼요.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은행 계좌 되게 여러 개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중에 안 쓰는 계좌 있죠. 여러분 해지하세요. 그냥 놔두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이 혼인관계가. 결혼을 하고 한 달 만에 헤어졌다 라고 했었을 때, 그리고 아이도 없다 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상태 그대로를 혼인관계를 있는데 그거를 뭐 신분 절차를 뭐 어떻게 종결을 시켜야겠다라는 그 필요성이 좀 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이 한쪽이 뭐 외국인이다 아니면은 두 사람 다 외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다. 한국의 뭐 법적 절차 이거 그렇게 뭐 내가 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크게 뭐 문제 없다. 내가 지금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이걸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뭐 혼인 공동생활을 전혀 하지 않지만 장기간 하지 않았지만 혹은 오히려 제2의 가정을 꾸린 상태이지만 사실혼으로서 근데 법률적으로는 엉뚱하게 이제 다른 사람이랑 혼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들은 많아요. 근데 이건 나중에 이제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좀 복잡해지죠. 상속은 결국 법률상 배우자를 기준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미리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어떤 불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지 않는 행운이 있을 때도 있죠. 이제 상속을 잘 받아서. 그다음에 세 번째 사건, 뭐 배우자가 그 직계 노송으로부터 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이런 케이스도 있었을까요? 종교를 강요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종교를 강요하는 게 우리가 아는 종교면 괜찮은데 우리가 잘 모르는 종교를 강요할 때 이럴 때는 더 힘들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얼마 전에 했었던 그 더 글로리의 연진의 엄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당이랑 친하게 지내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잖아요. 막 몸에 소금도 뿌리고 굿도 해야 되고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막 강요하는 시어머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베개 안에 무언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 남편이 입고 있는 속옷에 내가 모르게 이렇게 뭔가가 기워져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발견하는 순간 그냥 내가 이게 싫다의 감정도 물론 있겠지만 좀 무서워요. 무섭고 막 집에 부적 막 이렇게 덕지덕지 있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가능한 한 이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막 이렇게 듣고 막 이렇게를 하려고 했었는데 점점 정도가 이제 심해지면서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게 됐는데 아이 이름마저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이름으로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안 예쁜 이름으로 지어야 되고 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종교에 미친 이 집안과는 도저히 같이 살아나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 종교는 뭐였나요? 제가 아는 종교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색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혼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와서 이제 너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무슨 소리가 들린다라고 시어머니가 지적을 하고 보는 앞에서 막 바로 기도를 드리려고 막 이렇게를 하시고 처음에는 어떻게든 적응을 해보고 이제 본인과 이제 시어머니를 좀 분리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분리가 전혀 될 수가 없는 분위기구나를 깨닫고 바로 이혼 소송을 하신. 이것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소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케이스에서 만약에 남성분이 앞으로 내가 잘하겠다, 엄마와의 관계를 완전 단절시키겠다 라고 하면은 이혼이 안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결국은 남편이 아내한테 어떻게 직접적으로 잘못한 거는 없다 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좀 우유부단했고 본인 분명 노선을 정하지 않았고 했었던 문제들이고, 시어머니도 사실은 본인이 잘하려고 했었던 건데 실수다, 미안하다 이렇게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그거를 강요를 막 하기는 했지만 안 했을 때 뭐 폭행을 행사한다든지 욕을 했다든지 뭐 그런 거는 사실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 남자는 그 다음 단계로서 뭐 이렇게 혼인관계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전 의사를 피력을 하느냐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였는데, 결국 우리가 이 소송을 통해서 쭉쭉쭉쭉 나아가다 보니까 이 남자분도 어느 정도 크게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종교를 가지고 계셨고 천천히 전도하려고 했었던 그 모습이 이제 결국은 소송 안에서 보여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 생활 너무 힘든가요? 그래서 이게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이혼 사유는 정해져 있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민법 840조 제6호에는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이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의 상황이 도저히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가 중요해요. 정도에 이르렀다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은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